자, 여러분 1교시 때 했던 거 잠깐 생각해 볼게요. 1교시 때 저희 특성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장점들 살펴봤죠. 그리고 여러분이 취업을 하고 나서 후 진학을 할 때까지의 필요한 것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뭔가 검사할 수 있는 심리검사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심리검사를 말씀드리고 그만 1교시를 마쳤을 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2교시 때부터는 뭔가 여러분과 관련된 인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인성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할 때 고등학교 때 여러 가지 만들어 놓은 스펙과 더불어 고등학교 생활을 얼마만큼 잘 해냈느냐. 고등학교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와 다른 친구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관계들을 얼만큼 잘 형성했느냐, 그것을 인성이라고 하는데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내신이 좋고 자격증이 많아도 결국은 우리 기업에 들어와서 여러 사람들과 협력을 할 수 없는 인재다라고 평가됐을 때는 그 여러분이 쌓아놓은 스펙도 그닥 큰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교시 때는 보시면 나를 명품으로 만드는 기술, 인성 함양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성질, 특성, 성향들을 조금 더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조직체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인성을 가져보는 시간을 2교시 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직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스펙들을 많이 쌓아놨는데 왜 저의 특성까지 파악을 하려고 해요? 그 인성이 도대체 왜 중요한 거예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댐댐이가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즘은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롭죠. 부족한 것보다는 넘쳐나서 뭔가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반면에 물질적으로 넘쳐나지만 여러분들의 정신 상태는 오히려 더 뭔가 부족하고 채우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내 동료와 내 친구와 함께 하기보다는 내가 내 친구를 이기고 내 동료를 이겨서고 뭔가 이러한 경쟁 구도에 여러분들이 많이 놓여 있는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단 잘해라 남과 비교하게 되는 그런 뭔가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의 인성은 어떻게 형성이 돼서 과연 조직체에 들어와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이미 여러분들이 면접 때 파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생활기록부를 관리하고 내신을 관리하고 자격증을 잘 따놨다면 이제 또 하나 뭐냐? 나에 대한 됨됨이를 잘 갖춰놓는 거까지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취업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지식, 정보와 사회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지식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안에 정보들도 넘쳐나는 거예요. 자, 이런 사회에서 뭔가 그 사람의 댐댐이까지 갖춰져 있다면 그 회사에서는 여러분을 안 뽑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에서 뽑는 인재는 창의적인 생각, 지식 정보화 시대에 맞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플러스 인성이 갖춰진 인재를 뽑으려고 한다. 기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춰진 인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인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과연 인성이 뭔지, 뭘 뜻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한자를 보시면 사람인자에다가 성품성자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떠한 성질이나 품격을 갖고 우리가 인성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자, 인성 교육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 라고 봤더니요. 도덕적인 지식이나 감정, 그러니까 뭔가 내가 도덕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압니다. 그런 지식과 더불어 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 그 두 개가 합쳐져서 내가 나오게 될 행동에 대해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인성을 갖춰져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좋은 인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약간은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식을 공부하고요. 내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나오는 행동들, 그것들 또한 자연스러운 것보다는
내가 지식을 갖췄을 때, 의도적인 노력을 했을 때 더 좋은 성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성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회사에서는 굉장히 자격증이 많고 스펙이 높고 뭔가 잘하고 대회에서 상을 받고 요런 스펙을 갖춰진 사람을 뽑을 것 같지만, 막상 회사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직장인의 74점, 50%가 넘는, 70%가 넘는 사람이 인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고요. 채용 담당자는 채용을 할 때 당락을 결정하는 요소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성이나 성격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의 성격이 좋지 못하면 회사에서는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스펙보다는 인성이 중요하다. 그 사람의 성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인성을 갖추고 있는 요소들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요소마다 몸에 익힐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인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또 하나는 상대방이 갖고 있는 상황이나 처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배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인성을 갖춘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받고요. 또 하나는요, 내 거 위주의 생각보다는 내 거를 남과 나눠서 뭔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인재, 요 존중, 공감, 배려, 나눔을 잘 몸에 배어있는 인성을 갖춘 학생을 뽑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존중부터 한번 봐볼게요. 존중이 뭐지?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자, 보시면은 남을 귀하게 여기는 거를 존중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존중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남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도 존중을 할 수, 자기 자신 스스로가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타인도 존중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조금 범위를 크게요. 내가 내 자신을 존중했다면 상대방도 존중할 줄 알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에 대해서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은 타인이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도 그 나름대로 인정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갖고 있는 환경,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뽑는다는 거, 존중과 관련된 것이 인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 또 하나는 공감하고 배려하는 능력입니다. 타인의 필요, 그리고 타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같이 해줄 수 있는 마음, 그거를 공감하고 배려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아주 작게는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친구 있죠. 친구에 대해서 공감하고 배려를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뭔가 나중에 조직 생활을 하게 돼도 동료를 배려하고 선후배를 배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성을 갖춰야 된다는 거. 또 하나, 나와 또 가까이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가족이죠. 가족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고 동생에 대해서 챙길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공감하고 배려하는 능력이 뛰어나더라. 또 하나, 나아가서 내가 속해 있는 집단, 이웃과 사회에 대한 공감과 배려를 잘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조직체에 들어가게 돼서도 이런 뭔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나눔입니다. 뭔가 나누는 거를 형식적인 나눔보다는 우러나서 남을 돕기 위해서 하는 일. 또 하나는 내가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꾸준하게 하는 일이 있게 되면은 이런 뭔가 상대방과 나누면서 더 행복을 나눌 수 있고, 뭔가 안 좋은 일은 반으로 줄여나가는 이러한 활동들을 굉장히 잘한다는 거죠. 나눔의 의미를 알게 되고요.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내가 갖고 있는 재능. 예를 들어서 저는 뭔가 시험 볼 때 포인트를 캐치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러면은 그런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친구와 같이 공부하면서 그런 포인트들을 일러줄 수 있는,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함께 나누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나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실천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나눔을 하고 있는 행사 단체에서 소속이 돼서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의 인성을 형성하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처지를
인정하고 같이 공감하는 마음, 또 하나 내가 갖고 있는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을 같이 나누는 마음, 이 세 가지가 같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의 인성이 잘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기본적인 이론적인 것들을 알았다면 여러분들이 인성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에서의 예절을 지켜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냥 오가면서 선생님한테 드렸던 인사, 친구와 나눴던 인사, 이런 것들에 몸이 배이게 되면 여러분이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쌓여서 여러분들의 인성이 점차 좋아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1, 2학년 학생들은 특히나 학교에서의 예절을 통해서 앞으로 예비 사회인이 됐을 때 밑거름이 되기를 꼭 추천드려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에 온 여러분들이 인성을 갖출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인사 예절을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인사는요, 나중에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가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업무를 익히기 전에 여러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선후배, 선배에 대한 예절을 갖추는 것부터 아마 사회생활이 시작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미리 한번 학교에서 여러분 몸에 익혀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일단 학교에 오면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인사할 분들을 만나시게 되죠. 선생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등교시 여러분들이 안녕하십니까 라고 밝게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좋은 인상을 갖출 수 있다는 거. 자, 하교시 여러분들과 함께 오랜 동안 오전부터 오후까지 함께 했던 선생님께 여러분 하교할 때 인사드리는 거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이 두 단어의 인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러분 첫인상을 만드는 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나중에 회사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게 몸에 익은 사람은 확실히 평가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교 와서 등교해서 하교할 때 반드시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인사하는 거를 명확하게 하는 연습을 처음에는 약간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꾸 몸에 있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 모르게 하게 되는 거를 알게 될 겁니다. 또 하나는요, 보통 경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 내에서 선생님들을 자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만났을 때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다면 그 후에 이제 선생님들을 뵙게 됐을 때는 가볍게 경례하는 정도로 인사를 해도 무방하다. 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자, 처음에 내가 출근을 해서 상사에게 인사를 드렸고 그 후에 계속 뵙게 됐을 때는 가벼운 목례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인사가 된다. 이런 예절을 몸에 익혀두시면은 훨씬 좋습니다. 자, 또 하나, 저 우리 담임 선생님 아닌데요? 저 모르는 선생님인데요? 라고 해서 그분에게 인사를 안 드리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반드시 학교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에게는 동일하게 인사를 하고 그 후에 만났을 때는 가벼운 목례 정도를 한다. 요런 거를 몸에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인사에 대한 제가 선생님한테 인사를 드렸는데요, 선생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지나갔어요. 자, 그게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인사라는 거는 답례에 상관없이 드리는 게 인사입니다. 자,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 내가 상사한테 인사를 했더니 상사가 그냥 지나갔어요. 바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거를 시시때때 답을 못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관계없이, 답례에 관계없이 목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기본 예절이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도에서 복통 만나게 되고 부딪히기 한 2m 정도 간격을 두고 인사를 시작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인사 예절을 한번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뭔가 몸에 이런 인성과 관련된 것들을 하나하나 쌓아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시작이 인사일 수 있다. 그 인사에도 예절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지켜서 학교에서 연습을 해놓으시는 것이 나중에 여러분 면접 보실 때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학교에서 교실에서 생활하는 거 외에 또 하나 한번 예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교무실 들어갈 때 있잖아요. 교무실 들어갈 때, 자,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서 사무실 들어갈 때 있죠. 내가 근무하는 공간 외에 다른 사무실을 방문할 때 또 예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학교에서 많이 있는 그 시간, 교무실을 출입할 때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교무실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의 용모 복장을 단정히 하는 게 기본입니다. 자, 내가 편하게 있더라도 교무실 갈 때만큼은 여러분이 용모 복장을 단정히 해주셔야 돼요. 자,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회사를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장이나 명찰, 교표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내가 다른 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그 공간에 들어가려고 해요. 조용히 들어가는 게 당연히 상식이겠죠. 자, 들어가자마자 30도 목례하는 거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본이겠죠. 그리고 공손한 태도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공간에서 뭔가 내가 용무가 있어서 그곳을 방문할 때는 큰 소리로 말하는 것보다는 조용조용한 말씨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내가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들어가서 내 업무를 장시간 보는 것보다는 간단 명료하게 그 업무를 마치고 나오는 것이 그 공간에서의 예의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한테 용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용무가 있어서 왔습니다. 아니면은 여쭐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라고 뭔가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하면 좋고요. 용무가 끝났을 때는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뭔가 조언과 시간을 내주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끝맺음을 여러분들 인사를 드리고 나와야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교무실에 출입하는 거와 여러분이 나중에 3학년이 지나 취업을 해서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그 회사 사무실에 익숙한 예절을 익히는 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무실에 출입할 때 이런 예의를 한번 몸에 익혀보시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께 뭔가 부탁을 드릴 때, 내가 뭔가 용무가 필요해서 부탁을 드릴 때, 내가 나중에 상사에게 내 업무가 미진해서 뭔가 조언을 구할 때 하는 예의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공손한 자세로 당연히 용건을 말하는 게 중요하고요. 뭔가 시간을 할애해서 나한테 도움을 줬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말을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용무가 필요하다고 해서 선생님이 반드시 시간을 내실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한번 구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혹시 시간이 있으십니까? 라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내가 지금 시간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제가 차후에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지, 내가 용무가 급하다고 선생님이 할 일을 제쳐두게끔 만드는 거는 또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뭔가 내가 조언을 구했는데 그 선생님이 열심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안 들어. 자기가 필요해서 가놓고 안 들어. 자, 그거만큼 무례한 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내가 조언을 구하면 그에 따른 답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이 경청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나중에 사회생활 나갔을 때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상사나 선배가 얘기하고 있는데 안 듣는다. 그거만큼 무례하거나 여러분의 인식이 안 좋아지는 게 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성과 관련돼서 인성을 쌓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학교에 와서 학교 생활을 하고 주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 그런 인성을 쌓아가는 게 중요해요. 자, 학교에 오게 되면은 친구가 있고 선생님이 계시죠. 자, 친구와의 존중, 그리고 친구와의 사이, 그리고 선생님을 대했을 때 예의, 선생님을 대할 예절, 이런 것들을 몸에 하나하나 익혀두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나중에 면접 볼 때 준비가 잘 된 학생이구나, 저 학생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펙을 쌓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해놨다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조직인이 되기 위해서 뭔가 갖춰야 될 인성 또한 잘 갖춰졌구나 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인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자, 특성화고가 갖고 있는 장점, 자, 직업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빨리 갖게 된다라는 거죠. 시기적인 면에서 여러분이 결국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예비 사회인이 됐을 때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인성이라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성까지 잘 갖춰놓으면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자 하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러분의 진로, 그 진로에 맞는 직업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도대체 직업이 뭔지, 왜 살면서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왜 그래야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직업의 뜻이면 뭐냐면요, 여러분. 개인이 내 생활을 꾸려나가는데 필요한 경제적인 능력 또는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종류,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내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직업이라고 표시를 해요. 자, 우리나라의 직업이 도대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막 다 추려내도 아마 이만큼의 숫자를 찾아내지 못할 거예요. 무려 10,000개나 있어요, 여러분. 직업의 종류가 10,000개나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 그 수 이상으로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10,000개나 되는 직업을 내가 어디 가서 찾아봐야 돼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워크넷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최대 채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모아놓은 포털 사이트예요. 그걸 워크넷이라고 해요. 자, 네이버에 들어가서 워크넷 쳐보시면 되고요. 그 사이트 안에 들어가시면 우리나라 직업과 관련된 분류 10,000개의 직업을요, 여러분 24개의 직업군으로 나눠놨어요. 자, 보시면 관리직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직군으로 나눠서 군인까지 10,000개를 24가지 직업으로 분류해놨어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직업정보, 아까 말씀드렸죠. 고용정보와 관련된 것도 있는데, 고용과 관련된 정보는 여러분들이 3학년 때 가셔서 더 구체적으로 하시면 좋고요. 지금은 직업이 도대체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해보시는 게 더 중요해요. 다양한 10,000개의 직업을 한번 여러분 그냥 한번 훑어보세요. 그런 것만으로도 여러분 머릿속에 굉장히 각인이 되는 직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 직업을 갖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시면 되거든요. 그 직업 정보를 나중에 워크넷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러분이 직업을 갖는 이유는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수단이 필요하고 사회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업을 갖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뭔가 자아를 성취했다는, 자아를 실현했다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 드릴 겁니다. 아, 나는 이런 목표를 설정을 해서 이런 준비를 해놨더니 내가 이 직업을 정말 갖게 됐네. 뭔가 자아가 실현되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업을 갖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직업이 아까 제가 10,000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직업을 그 10,000개를 24개로 분류해 놨어요. 자, 그렇게 워크넷에서 찾아보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친숙하게 들어가면 좋을 사이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와 관련된 직업의 세계를 탐색할 수 있는 하이파이브가 있어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하이파이브라고 쳐보면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자,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어떤 게 있느냐? 취업 진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취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취업이나 진로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시로 파악을 해보면은 관심을 가져놓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고3 때 엄청나게 편할 거예요. 자, 취업 진로 사이트 안에 들어가시면 직업 정보가 있어요. 10,000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 10,000개 직업을 어디 가서 찾아요? 여기 들어가서 직업 정보란에 들어가시면 키워드로 검색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공학도가 되고 싶다. 예를 들어 내가 설계사가 되고 싶다. 건축 시공이 되고 싶다. 뭐 토목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다 키워드와 관련된 것만 넣으면 관련 직업이 쭉 뜨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직업을 갖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을 상세하게 기록해 뒀습니다. 그래서 하이파이브라는 그런 사이트를 꼭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직업을 찾고 진로를 찾는 요 과정을 뭐냐면 내 인생을 단계별로 설계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6살인 내가, 17살인 내가, 18살, 19살인 내가 여러분들이 그 해마다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지금 제가 여지껏 말씀드린 거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해 보게 했어요. 뭘 할 건지는 명확하게 아직 못 찾았다 하더라도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찾게 된다. 자,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게 되면은 그 일과 관련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는 것도 아마 명확하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 일을 하다 보면 그 환경에 처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환경에 맞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는 목표도 설정되게 되어 있어요. 나는 그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기여를 하면서 어떠한 선배 위치에 있으면서 어떠한 결국 궁극적인 사람이 되겠다라는 게 그 여러분이 처하게 된 환경 내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아마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 진로를 설계하는 이유죠.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에 진로 설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궁극적인 건 뭐냐면 내 인생의 목표예요.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이 기업 내에서 이러한 영향력을 갖춘 사람이 돼야겠다. 뭔가 내 인생에 대해서 한번 설계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해보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지금 10대 후반인 여러분들이 성공에 대해서도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별로 안 해봤는데요. 그냥 살고 싶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건 본인 스스로를 면밀히 안 봐서 그래요. 분명히 여러분 속에 나는 어떠한 일로 성공을 하고 싶어 라는 것이 분명히 자라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 동기부여가 많이 돼야 되고요. 성공을 하는데 그치면 안 돼요. 자, 성공하는 거에 너무 연연하게 되면 여러분이 정말 갖고 있는 거를 다 표출하지 못할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사람은 행복하려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하는 큰 이유는 성공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자아를 실현했다라는 그런 행복함을 갖기 위해서 이런 인생의 목표도 설정하게 되고 인생에 대해서 내가 세부적으로 나눠서 설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2교시 때는 인성과 관련된 것들을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봤어요. 그 뭔가 사람의 성품 그리고 사람이 갖고 있는 품격을 만들기 위해서 갖춰야 될 행동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부터 습관이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궁극적으로 그걸 사용할 때 너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절과 관련된 말씀을 조금 드려봤고요. 직업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할지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하는 학생들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없더라도 대신 그 만개에 대한 직업을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나라 직업이 이렇게 많았구나.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이런 요건들이 필요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나중에 인생을 설계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설계를 할 때는 내가 무엇을 할까, 그리고 그 무엇을 한 거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나, 이런 인생의 목표까지 세워볼 수 있는 그런 자아를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이 수시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교시 때는 여러분의 인성을 함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인성이 중요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앞으로 1, 2년 후에 해야 될 취업 때문에 더 한 번 받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3교시 때는 과연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기업에서는 어떤 인재상을 찾으려고 하는지, 인재상을 한번 파악을 해보면 인성도 여러분이 그 안에 녹여낼 수 있고요. 여러분이 쌓아놓은 스펙도 그 인재상과 함께 녹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교시 때는 인재상을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에 회사를 나를 알릴 수 있나까지 오늘 수업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쉬고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